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도 좋아하시는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새 선거 준비 때문에 또 경황이 없으시죠? 네, 뭐 여기 항상 경황이 없네요. 네, 국민의힘은 항상 경황이 없습니다. 항상 시끄럽고 네, 네. 뭐 제가 들은 말 중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 시끄럽지 않으면 그게 정당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전 좀 시끄러운 건 좋은데 네. 이게 좀 밖으로 시끄러웠으면 좋겠다. 안에서가 아니라. 맨날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게 아니라 밖을 향해라. 네. 그럼 밖을 향해서 이게 시끄럽다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응집할 것이고 안에서 시끄러우면은 지지자들이 흩어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선대위 구성부터 뭐 여러 뭐 TF 활동 다 총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어는 하고 계신 거 맞죠? 네? 부정선거 방지 TF. 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네, 방지 설명 좀 TF. 해주세요. 예. 부정선거 방지 TF는 지금 일단은 당연한 얘기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이 꽃이다. 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면 투명한 선거가 담보되어야지만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다. 뭐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게 국민의힘 보수정당 특히 우리 정당에서는 부정선거에 비읍도 꺼내면 안 되는 것이다. 네, 이거 지금 너무 오래됐다. 벌써 한 8년 됐다. 7년, 8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저희들이 법을 바꿀 힘은 없어요. 네, 법을 바꿀 힘은 뭐 입법기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폐지부터 시작해서 법안을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맞아요. 부정선거를 입에 담진 않고 계시지만 실제로 많이 올렸다. 네. 법안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감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겠다라고 네. 판단되어지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시 체제를 좀 강화하자라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상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원래 15,000명이었기 때문에 어허.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홍보가 저 혼자 네. 하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데 예. 그래도 5월 3일까지 좀 최대한 저희들이 모집 활동을 해볼 것이고 네. 오늘 또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김민전 의원님과 3시 반에 또 그 미팅이 어허.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전 의원님과 이게 향후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킬 것이고 이 모집이 끝나게 되면은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또 감시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뭐 세미나들도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뭐 실명 밝히긴 뭐하지만 뭐 변호사님들이나 네. 네, 본인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좀 아이디어를 같이 하길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연락을 취하고 있어서 네, 그분들과 또 함께 이게 저희들이 좀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네, 그 우리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고 소중한 국민의 한 표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까요? 일단은 선거 개표 참관을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 중에서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선거 감시, 그러니까 이 선거 운동 감시도 저희들이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통상 선거를 치러보면 저 같은 경우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 과정을 선거를 치러봤는데도 다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풀어서 국민의힘 후보들 쫓아다닙니다. 아하. 그래서 작은 선거법 위반이라도 이제 계속 카메라들이 대고 다녀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은 이러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이게 작은 불법 선거운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 네. 예를 들어서 명함만 나눠주는 것만 해도 지정자가 아니면 여기서 같이 나눠주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만 할 수 이것도 있잖아요. 찍어야 되는데 네. 찍지 못하면 이건 신고도 못한다. 아. 제가 봤어요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걸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 쪽은 선거운동이 위축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안 한다. 음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버스 같은 데 올라가서 예. 연설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로 카메라 꺼내서 찍는다. 근데 우리 지지자들은 이런 것들은 또 약하다. 잘 알지 못한다.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네, 그래서 부분이네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선거 운동 기간에 감시해야 되고 또 지금 개표 과정에서 감시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난 대선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던 대선에 분당 을 같은 경우는 100명
감시단을 자체적으로 좀 돌렸고 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59개 당협 중에서 득표율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 투표 개표기를 3번 세운 적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지, 이의 제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또 여력이 닿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지금 사전 투표함에 대한 이런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대한 감시 체제라든지, 네, 그리고 이 이동 간에 또 이게 그 동승할 수 있는 부분들의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빠짐없이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잘 홍보 저희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진숙 위원장께서 대구 결과적으로 불출마하셨잖아요. 시장 네네. 불출마를 하셨고 어제 공관위에서는 대구 달성과 그리고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경선 원칙을 또 천명을 했습니다. 그에 또 이어서 오늘 이준석 위원장께서 선당후사 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했다. 그리고 당에서 원한다면 수도권 난 험지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경선에 대한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전략공천 될 부분들은 전략공천 될 것이고 경선이 부득이 필요한 부분들은 경선이 돼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일단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북구가 후보 빨리 안 정해서 밀리게 만드냐. 네. 근데 그 자리가 비어야지 예. 공천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전재수가 4월 30일 날 이 사퇴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사퇴를 해야 자리가 비는 겁니다. 맞죠. 자리가 비어야 공천을 할 수 있고 이때 예비 후보 등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이 뛰고 있는 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한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천 확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이 후보들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재수가 만약에 야 이거 북구 우리가 지겠는데 나 사퇴 안 하고 그냥 부산시장 나갈 거야 라고 하면 이게 5월 달로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번에 보궐선거가 안 나오고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변수들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양아치 짓을 할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사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4월 28일인가요? 28일인가 30일 날 일제히 다 사퇴를 한다라고 하니 예. 그 이유가 되어야지만 예비 후보 등록도 가능한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지금 1일, 2일, 3일 막 이렇게 보면 휴일이 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한 5월 첫째 주 주말 둘째 주 주중 정도가 되면 대충 공천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이준석 위원장은 뭐 수도권 험지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달성 쪽에 도전하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보궐도 한 2주, 2, 3주 안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5월 네. 중순이면은 공천이 끝날 것이고 공천이 그러니까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선대위가 정식적으로 출범을 할 맞습니다. 것이고 그러고 나면 얼레벌레 일주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거 기간 2주 남는 거예요. 맞아요. 6월 3일까지. 네. 그럼 이제 바로 선거 체제 돌입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선거는 무조건 투표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 진영에서 투표를 참여하느냐인데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선거들을 다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총선 대비해서 지방선거가 약 10에서 15% 정도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어느 쪽이 투표 많이 나오냐의 싸움이 된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세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절박한 촉이 투표를 하는 것인데 우리 보수 진영의 지금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위기 상황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의 위기, 그리고 안보와 국방의 위기, 경제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선거의 결집을 분명히 일으킬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로 이번 선거는
승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조금 빠르지만은 반드시 투표에 많이 참석해 주셔라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부산시장 선거로 좀 가보면은 지지율이 어제자 여론조사에서는 올랐죠? 0.2%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안으로 정말 바짝 추격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 네. 박형준 시장을 사실 방송에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다른 행보를 보인 것은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선에 들어가면서 박형준 시장은 지금 지도부 공격을 멈췄고요. 네. 네, 지도부 공격을 멈췄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세이브 코리아의 그 인원을 그렇죠. 캠프에 드렸죠. 뭐 신영광 교수. 네, 뭐 실물 네.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영광 교수를 이렇게 예.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진우 의원을 또 다시 또 캠프에 드렸죠. 네. 네, 근데 이러한 행보들 그리고 또 이제 김문수 전 우리 대통령 후보도 그렇죠. 또 캠프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잡음을 내지 마라라고 하면서 지도부와 함께 간다라는 이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맞죠. 이러고 나서 지지율 10%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지금 일부 후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지도부와 따로 간다. 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따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 자체가 지금 지지율을 갉아먹는 잡음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을 보고 배워라. 박형준 시장의 스탠스대로 한다 그러면 선거에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고 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전략들이 이 중앙에서도 나가게 될 겁니다. 부산을 예. 위한 전략, 그리고 서울을 위한 전략, 경기를 위한 전략들이 나가게 될 것인데 박형준 시장은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산의 자존심을 까르띠에 시계 등등등의 혐의가 있는 지금 전재수에게 부산 네. 시민들이 결코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네. 포인트인 네. 것 같은 게 제가 어제 또 한 중진 의원과 또 식사를 네. 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부산이 더 위험했다. 그럼요. 서울보다. 오히려 서울은 할만했다. 서울은 안전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형준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지금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서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좀 이게 판이 많이 갈라진 것 같거든요. 서울은 사실 정원호 후보도 전대수 후보 못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더 많죠.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당연히 네. 이겨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방향성이 계속해서 이 지지세를 결집하지 못하는 것인데 오세훈 네. 시장이 빠르게 박형준 시장의 스탠스를 배워라, 쫓아라. 네. 그럼 이건 지지율이 빠르게 역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거는 뭐 비화입니다만은 어제 공천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에 그 지자체장 중에 이분은 지금 사실상 당에서 약간 본인 입장에서 볼 땐 당에서 중앙당에서 약간 그 패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 들어왔다가 막 그러셨거든요. 아. 그런데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했던 말은 지도부와 같이 가야지 선거가 이기는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열되면 안 된다. 예. 라는 말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네. 본인도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형준 네. 시장과 같은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선거를 이기는 분들의 전략입니다. 예. 당 내가 분열되면은 진다는 거 그냥 아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당 내와 화합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같이 가야지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왜요? 네. 장동혁 대표 표도 있어요. 아, 그럼요. 김민수 표도 있고 박민영의 표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안 갈 거야. 이 사람들의 표가 얼만큼 될지 진단하지 못한다면 네. 그럼 섣부르게 결별을 선언할 게 아니다. 네. 결별은 항상 민주당과 선언해야죠. 네. 짧게만 제가 네. 코멘트를 좀 해보자면 네. 이게 우리 지도부 그러니까 당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을 지배하는 게 목적인 특정 언론에 그럼요. 좀 부환외동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자기 선거 망치는 것도 모르고 자해하는 줄도 모르는 게 아닌가. 전 생각을 이게 해봐요. 좀 정치인들이 진짜로 이 여론 분석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레거시만 봤다라고 하면요.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때 장동혁 대표의 승리를 점쳤던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김민수가 여기 최고위원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 네, 김민수를 다뤘던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언론에만 너무 치중해서 이것이 마치 모든 여론의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 이건 선거에 굉장히 큰 미스 전략이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들께서 진짜로 이기는 방향을 찾으시고 그리고 모든 선거의 최종 책임은 후보입니다. 항상. 그럼요. 네. 그리고 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보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대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보가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들께서 어떤 것들이 이 선거 전략으로 본인이 이기는 길인지를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좀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 중심 하원 의원들이 54명이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좌파 정부다라고 직격을 하면서 좀 쿠팡 사태에 대한 좀 조속한 수습을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정확히는 이제 주미대사를 통해서 서한을 보냈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 법여권 의원 80여 명이 미국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이 동맹, 미국과의 외교를 이끌 대안이 필요하고 그것을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여론조사를 어딜 믿어라 마라가 아니에요. 제가 여론조사 다 분석해서 한번 띄웠죠, 표를. 예. 네, 직접 띄웠고 이걸 또 유튜버들께서 많이 받아주셨고 또 이게 그 예국 시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유포해 주신 걸로 아는데 그 주에 지지율이 빠진 여론조사 딱 MBS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MBS 15%가 방미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면서 대표님 물러나야 된다고까지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그 주에 있었던 모든 여론조사들 방미 이후에 일어난 여론조사 다 올렸지 않습니까? 네. 하나도 안 빼고 다 올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락한 여론조사 MBS 하나뿐이 없는데 레거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MBS 하나 끄집어내놓고 방미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했으니 장동혁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지금 하물며 갤럽 1% 올랐죠. 예. 모든 여론조사가 그 주간에 다 올랐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되게 아유, 고생했거든요. 너무 보기 좋게. 근데 예. 왜냐하면 제가 저걸 도표로까지 만들진 않았었어요. 항상 지금 저거를 데이터 매주마다 제가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저랑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난 여론조사를 분석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매주 다 체킹하는 사람이니 네. 내가 어떤 걸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저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 쳤던 건 뭐냐면 조원 CNI 같은 경우 노란색 친 게 표본수가 2배가 넘는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여론조사가 표본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1000표본을 최소한 하는 게 1000표본은 해야 그래도 여론조사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000표본 했었을 때 통상 오차 범위가 3에서 3.5%입니다. 그럼 지금 2000표본을 하게 되면 저게 표본이 2%에서 오차 범위가 2.5%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원 CNI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다는 것도 유일하게 맞췄던.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 각 후보마다 지지율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던 조사기관인데 표본수가 많아서 그렇죠. 네. 표본수가 많다. 네. 네, 그리고 조원 CNI로 봐도 우리 당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조원 CNI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말 정도에 보면은 오차 범위로 완전히 우리가 붙었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벌어진 상태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방미 이후에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또 좌파들이 엊그제 나온 리얼미터는 하락했던데 0몇 %입니다. 이건 하락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보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여론조사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들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 여론조사를 활용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네. 우리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것인데 방미 이후에 지지자들의 소망이 담겨서 이 지지율이 상승 추세로 변환했다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되죠? 이어가야죠. 네. 왜냐하면 이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이거 바뀌는데 최소한 2달 걸립니다. 예. 지금 우리 선거 며칠 남았죠? 이제 한 40일 남았죠? 상승 추세로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깁니다. 예.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36일 선거 남았는데요. 네. 이 36일 동안에 선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졌다라는 생각으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지하철장들이 우리 졌어 이렇게 가면 못 이겨.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이긴다고 생각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36일이나 남았고 이 36일 동안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든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미국과 계속 각을 세우면서 여지를 주고 있고 우리가 좀 화력을 보태면 될 것 같은데 좀 당의 의원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사실. 도와야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방미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것도 네.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 놓고 당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예.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늦어서 이걸 올려도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올릴까 하다가 네. 대변인님한테 드렸죠. 예. 그러니까 대변인들한테 몇 명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 만든 보고서. 방미 네네네네. 보고서를.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이거 좀 올려라, 풀을 해라 기자단에 하신 네. 걸로 아는데 이게 풀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왜 한 걸 안 알리냐 제대로. 그럼 예. 이걸 제가 알리는 것은 좀 민망하니 네. 제가 이걸 보고서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당에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도 좀 풀이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럼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록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 쿠팡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단지 하나의 기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네.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어떤 산업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예. 한국이라는 우리의 최우방 국가가 미국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구나. 네. 차별하고 있고 중국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구나 하는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 이 문제로 봤었을 때 어떠한 접근에 다다르게 되냐면 네. 한국이 지금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구나. 이거 앞으로 우리와 같은 방향성의 국가가 맞는지 태핑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서 상하원 의원 등이든 아니면 행정부의 사람들이든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이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산업 분야만 해도 지금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이 의원 같은 경우가 아마 10선 의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이 10선 네.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의원들이나 지금 그 영킴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산업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장하는 네. 위원회 소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세입위원회 소속인데 예. 미국 세입위원회가 뭐라는 곳이냐면 관세나 무역협정, 세제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최고 경제기구입니다. 네. 여기 소속인 에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만났을 때도 쿠팡 사태가 굉장히 심도 깊게 나왔다. 예. 여기도 약 1시간 정도의 면담을 했는데 쿠팡 사태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쿠팡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 그리고 경제 협력 관계 그리고 한미 투자 관계, 미안 투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온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지금 그 기업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데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미 의회에서 지금 재산순위 1위인 분입니다. 네. 참고로. 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쿠팡 사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54명이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 데럴 아이사 의원이 주도한 의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보니 미국에서 한국을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대화를 못하니 예. 정부가 대화를 못하니 국민의힘이 이 대화의 소통 창구를 열고 왔다. 그럼 이게 어떻게 성과가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어떻게 성과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라인을 만들어뒀고 그리고 이것은 이때까지 우리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던 것들이다. 그럼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국방 안보 분야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 트럼프의 결정자들 이 측근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 라인을 뚫은 것만으로도 사실은 칭찬해야 되는데 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 폄하하기 바쁘다. 누가? 예.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대변인이 얘기했던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들고 다시 공격하면서 우리 방미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해도 네. 그럼요. 좋은 포인트이다. 아니 그 네. 데럴 아이사 네. 하원 의원 제일 먼저 만났던 의원이고 장 대표께서 데럴 아이사 네. 의원이 월요일 날 제일 먼저 만났던 그러니까요. 의원이죠. 네. 네. 그분이 또 이제 이 서한을 주도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럴 아이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고 정치도 네. 지금 10선 의원이기 때문에 철학이 그냥 잡혀 있는 분이었다. 내공이 그러니까 뭐. 네, 예. 내공이 한마디 한마디로 짧게 네. 이 상황들을 해낼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했던 말이 코리아 퍼스트, but with America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게
한국 위대하게 한국 최고. 근데 누구랑 함께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 동맹의 이 협력 관계에서 한국과 미국을 다 위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게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한미 동맹이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산업과 그리고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와해되었을 때 어떠한 악영향이 미치는지 네.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대화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청와대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동맹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있는 인사조차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야당이 함께 가서 이끌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죽하면은 예. 오죽하면 제가 이걸 민주당에서 맞는 말하는 의원이 나왔다고 어제 논평을 그러니까요. 했는데 맞는 민주당이 이재명 행정부에서 그래서 맞는 말하는 사람이 여권에서, 나왔다. 예. 네, 그러면 오죽하면 지금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자칫하다간 위기인데 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는 상황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민주당에서 항의 서명 보낸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한미동맹이 계속 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선이 그럼 생기는 거잖아요. 네, 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는 한미동맹이냐 한미동맹과의 결별이냐의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좌우 구분 없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미국을 여전히 존중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존중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다는 걸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이 미국과 동맹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나 이번 예. 우리의 방미가 더욱더 빛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뭐 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때 드렸던 보고서에는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적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다 적은 것인데 그 보고서만 봐도 어떻게 적게 한 것이냐 이게 야당 대표. 그럼요. 예, 야당 예. 대표가 적게 한 일이 아니다. 라는 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국제 정세 자체가 결과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네. 결국 전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엄청 밀착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 미국과 또 공격용 드론까지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미국과의 관계를 과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산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정권 때 정말 최고였거든요. 또 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예. 사실은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단 지금 이 쿠팡 사태가요 안보랑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쿠팡 사태가 지금 쿠팡 사태에 국한되는 게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바라볼 때 야 이거 핵잠수함 추진 계속해도 돼?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업 지속해도 되는 거야 이거 한국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지금 한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도 되는 거야 한국의 투자들을 유치하는데 이거 문제는 없는 거야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그 보조함이 있어요. 예.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조 군함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군함들은 지금 미국 내에서 다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네. 네, 그럼 이것에 대한 발주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이건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한미 동맹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동맹을 와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네. 첫 번째로 관세 협상이 그런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 지금 핵잠수함 추진한다 그래서 가지고 온다 그래서 만든다라고 해서 이재명 지지율 막 띄었던 거 아닙니까? 네. 팩트시트에. 그렇죠. 근데 그냥 지금도 팩트시트예요. 이거. 맞아요. 그냥 이행된 게 팩트시트예요. 하나도 진행 안 됐어요. 이것도 지금 언제 깨질지 모르는 것이다. 이것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요연해지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분명히 이게 적대 국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야 이거 우리한테 적대적인데라고 분류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를 조치를 취하는 국가이다. 네. 그럼 이 역할을 국가가 못한다면 민주당이 못한다면 보수 정당이 해내는 모습 보여드려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안보 라인에서는 지금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이라든지 조 윌슨 하원 의원인데 13선 의원입니다. 예. 그 조 윌슨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 너무 사랑하셔서 네.
네, 의원실에 태극기도 대형 태극기가 예, 있고 그랬다고. 그 네. 뒷면 명함에는 조일선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조 윌슨인데 조일선이라는 예. 한국 이름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또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국방 안보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빌 해거티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1순위에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럼 지금 이거 잠재적인 지금 실세를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죠.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 윌슨 의원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예산심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라이언 징키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전 내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다 핵심 인물들을 만나고 왔고 네. 이분들과 한미 동맹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이 관계가 한미 관계가 이렇게 약화될수록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의힘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고. 이어가야죠. 네, 커질 것이다. 성과를. 그리고 예.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의 행태.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존속이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다. 네.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면 그냥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와 경제와 산업, 미래 산업까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치 얘기도 우리가 계속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내치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장동 대표께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곰팡이 백신 문제 지금 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강남 경찰서에서 문재인, 정은경 두 사람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관리부실 의혹 수사 착수했다, 입건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똑바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백신 문제를 다시 건들 때만 해도 저걸 왜 다시 건들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건든 게 아닌데 네. 여기 이제 우리 억가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뭘 해도. 예, 그러면 김민수가 뜬금없이 백신을 이제서야 꺼내들었다. 예. 그러면서 뜬금없이 백신 꺼내들고 뻘짓한다. 진짜로 싸워야 될 것들하고는 안 싸우고.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꼭 봐줘라. 월요일, 목요일 아침 9시에 한 최고위원회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백신을 갑자기 뜬금없이 꺼낸 것이 아니라 백신의 문제점 우리가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신 문제 있다라고 하면 뭐라 그랬죠? 음모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백신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네. 백신의 곰팡이와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것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이거 이슈 만들지 않으면 이거 조용히 묻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알고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접종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수사 들어가고 벌 받아야죠. 당연하죠. 근데 이건 문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야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예. 또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당에서 의원들이나 지금 코로나 백신 유가족들 협의회 다 만나고 간담회도 치르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또 이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그 결과 지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문재인이 수사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엄청난 성과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지지자분들이 함께 이거 알려주시고 퍼뜨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잃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싸울 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싸움은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를 건들면 이 부분이 지금 취약 지점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민주당의. 네. 그리고 경제 부분을 건드리면 민주당의 취약 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백신을 건들면 이게 지금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선이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이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 때 뭘로 깨트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50년 간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조국 사태 부정 입시 하나로 이걸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 부정 입시 하나를 우리가 알리는데 무려 수개월 동안 1인 시위를 이뤄갔습니다. 네. 전국 단위에서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시지 않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맞네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정권을 공격할 건 너무나 많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격해 나가야 되는데 무한공항 사태도 마찬가지. 네. 어떠한 곳에서든 균열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을 최고위에서 건드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님 거랑 저 거라도 봐줘. 네.
저 거라도. 예. 이거 다 보는데 10분도 안 걸린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어디를 공격하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 네.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백신처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성과들이 나온다. 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때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과 당시에 백신을 관리했던 담당자들 다 이거 처벌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으로 끝나겠습니까? 이거 이재명 정권의 큰 타격으로 돌아간다. 왜? 이 담당자가 지금도 그 자리에 복지부 앉아 있으니까요. 오히려 복지부 승진을 장관, 했어요. 승진했어요. 예. 예. 이건 지금 이재명 정권의 큰 타격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말에 조금만 귀 기울여 주셔라.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고 네. 그리고 우리들이 무언가 얘기를 꺼낼 땐 그냥 이거나 해볼까 하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데이터를 보고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이니 예. 여러분들께서 이걸 함께 싸워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미국 의제랑 우리 그 곰팡이 백신 의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또 오래 나눴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선거가 진짜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달 남짓한 시간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번 지방선거 우리들이 진짜로 간절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과 우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국민의힘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길을 함께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 꼭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김영훈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함께 12시까지 꽉 채워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지지율 반등하고 있는 여러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부터 민주당 내 여러 좀 자중질환의 분위기 그리고 이 이재명에 잇따른 이 망언 논란 등등해서 좀 심도 깊게 짚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달사 시청자 여러분, 김혜원 대변인입니다. 네,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당내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비춰지는 그런 언론의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야, 정말 자가 발전 세게 돌린다. 네. 정작 당사자들은 특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그럴 네. 계획도 그럴 의중도 없는데 헤드라인이 너무나 앞서가서 뭔가 당내에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헤드라인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자유우파 방송에서 진실을 좀 빨리빨리 알리는 것이 네.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저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네. 말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짧게만. 네. 아니 오늘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성호석 원내대표가 네. 말을 그렇게 모호하게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장동혁 대표 빠져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선대위원장 누구누구 3명 정도 우리가 제안 드렸다 이런 얘기인데 언론에서 막 해석을 하기를 네. 사실상이래요. 자기들 해석이니까. 네. 장동혁 대표를 좀 선대위원장에 앉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를 또 이제 쿼터를 따가지고 이간질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예. 이제 오전에 좀 거기에 관련된 취재 문의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들어왔더니 좀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사실 방송 직전까지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나온 기사 내용이 정말로 이게 확인이 된 바가 있는가?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다른 데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다고 들었다라고 네. 하고 이쪽은 또 저 어느 쪽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이 있다면 대변인실에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지가 보통은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뜹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대응 부탁드린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이 기사를 이제 지도부에 이제 저희 또 비서실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유를 했을 때도 좀 뜬금없다.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고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가 빠져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후보 조각들이 다 맞춰지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제 나왔고 우리도 이제 재보궐 지역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선대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중진 의원들 세 분한테 의사를 여쭤봤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마치 중진 의원 세 분께서 장동혁 대표가 함께하면 난 안 하겠다라는 네. 그런 확인되지 않은 아. 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 기사에서 다루게 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또 아침 방송에 또 이게 공중파에서는 또 종편에서는 이 기사를 가지고 또 방송을 또 땔감을 사용해가지고 방송을 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네 사실 무근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지도부에 있는 모 의원님과 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글쎄요. 저는 그것도 우리가 들은 바가 지금 없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 기사로 접하는 것처럼 당내에 뭐 갈등이 많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대표님의 시간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충청도 시계에 따라서 또 사실 조각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우리 그럼요. 대구도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그림이고 그죠? 네. 저는 참 황당했던 것이 벌써 한 2달도 전일 것 같아요. 선대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후보가 결정이 다 돼야지 후보에 어울리는 선대위를 짜지요? 그걸 맞죠. 벌써부터 되게 고민을 하나요? 근데 딱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결국에는 장동혁이 한다. 네. 결국에는 우리 지도부가 한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에 우리 또 지지율 이야기 할 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네. 뭐 지선 결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상대방이 똥 얘기해도 되나요? 똥볼. 똥볼을 찼다. 그래서 예. 이렇게 바짝 식사 붙어주니 전이시니까. 네. 네. 일찍 얘기해야겠네요. 예. 곧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공격과 대응을 잘하면 되겠다. 기민하게 네.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위험하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맞아요. 예, 우리만 잘하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저도 전화 받았었잖아요. 같은 전화 받은 건데 중앙일보 기사 관련해서 일단 이 매체에서 취재를 한 바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선대위 뭐 장도혁 대표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네. 이야기 하실 분들이 네. 우리가 두 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님 그런 발언하실 분 아니에요. 오히려 하고 싶어 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죠. 왜 그런 망설이냐? 아니 나 원탑으로 하고 싶은데. 맞아, 저도 그런 딱 그 거예요. 얘기했는데. 네. 다 원탑으로 하고 싶은데 뭘 세 명이나 합니까? 그럼요. 이런 거예요. 그 세 사실. 분들 중에 네. 어느 분도 뭐 공동이라는 타이틀을 네. 달아야 될 만큼은 사실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팬층이 두터운 의원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셋 같이 동시에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 근데 그거는 뭐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할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정치인이니까요. 그럼요. 나경원 의원님 보세요. 정말 5선에 네. 정말 불사조에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렇죠. 얼마나 잘하십니까? 거의 모든 험지는 다 갔어요 서울에서. 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2024년 총선 딱 끝나고 나서 네. 낙선한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나경원 의원님이 밥을 사주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번 선거는 내가 내 정치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갈아 넣었다. 네. 이런 걸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전수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 선거판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식과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우리 당에 드물어요. 특히 수도권 맞아요. 선거. 맞습니다. 영남 지역하고는 선거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이제 험지를 또 출마를 해봐 저도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나 원톱 하고 싶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네, 안철수 의원님도 보시면은 늘 언제나 대선 주자라고 불렸던 분이고 해서 그런 이제 중진 의원님들의 첫 번째로는 시기상 지금 내가 맞겠다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는 거. 네. 네, 아직 일주일 정도 우리는 이제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고민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벌써부터 뭔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거나 네. 비난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일할 때 정권 주셔야 일한다. 이거 뭐 저희 조직에서 그럼요. 일반적인 생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네. 이게 선대위원장끼리 부딪히거나 하면은 불필요하게 또 이제 갈등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꾸릴 때부터 교통정리를 하고 갑시다. 기왕이면 저한테 정권을 주세요. 이제 이런 밑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더군다나 당대표가 사실 당연직으로 공동선대위원장 하면 사실 당대표가 스포트라이트 다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지 무슨 언론들이 요새 뭐 장 대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짐의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오지 마라라는 그런 예.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전에 제가 김민수 최고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중에 흥미로운 것은 네. 그때도 한참 이제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오지 마라라는 그런 프레임이 막 풀 가동이 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김민수 최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그러니까 선거 이전까지는 당원 교육 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협위원장분이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분이 뭐 이제 우리 지도부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은 김민수 최고와 뭐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서로 네. 잘 모르는 사이인 어떤 계파로 굳이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좀 다른 쪽에 서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원들한테 수요 조사를 합니다. 예. 어떤 연사를 초청하고 싶냐? 네. 그러면 1등이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연락이 서먹한 사이인데도 왔대요. 당원 네. 교육 좀 해달라. 아하. 근데 이제 김민수 최고가 갔는데 너무나도 네. 반응이 너무 뜨겁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협위원장님이 깜짝 놀랐다. 음흠. 그래서 우리 당의 이 당원들의 이 주류 생각이 네. 김민수 최고랑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김민수 최고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이런데 네. 대표님 어떻겠냐. 그렇죠. 누가 당원 교육에 대표님 초청한다 생각을 누가 합니까? 어유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는 거지. 네. 가면 인기 정말 나보다 훨씬 많을 거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당원분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여러분의 이 지역구에 당원 교육이다. 뭐 선거철이 아닐 때 가능하잖아요. 근데 장동혁 당대표가 온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우르르 다 몰려가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정말 대표한테 당원 교육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화와 같은 이 인기를 뭐 아무도 오지 마라 한다라는 그런 얄팍한 헤드라인으로 공격을 한다고 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 지방선거 끝나면은 그 대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 그 당협들 순회 공연을 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녀야죠. 이 당원들께 어떤 우리의 어떤 입장 보여드리고 또 당원들의 어떤 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당협위원장들도 또 느끼는 게 많을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당이 단일대우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사실 당에 들어온 계기가 그러니까 교육 정책을 좀 제가 열심히 돕고 싶어서 들어오긴 했지만 네. 이 정당 정치를 또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또한 그렇게 당원 교육이 너무나도 필요하구나라는 니즈를 맞아요.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아하.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진정한 정당 정치의 이 기본 틀을 같이 좀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끝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당원 교육 제일 급하지 않나? 왜냐면 무공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근본 없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제 사실은 오늘 방송 오면서 제가 체해가지고 좀 몸이 안 좋다고 말씀을 그러니까요. 드렸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한 게, 예. 어디서 체를 했냐면 네. 어제 이제 어떤 방송을 하는데 저 말고 한 패널 분이 이제 소위 이제 친한계 네. 패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 장동혁 대표의 뭐 순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지금 당이 지도부가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주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써야 된다. 그게 안보가 됐건 네. 아니면은 대미 외교가 됐건 지금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에 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는 우리가 다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보 선거라고 생각하는 당원분들도 많다. 네. 우리가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를 수 있는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다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옆에 있는 그 분이 네. 그 패널 분이 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분 맞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체한 거예요. 예. 문화 충격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방송을 하고 있고 왜 이 네. 방송을 지금 귀한 시간 쓰면서 듣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전시 전자권 환수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정보를 한 달째 안 주고 있고 곧 슈퍼 301조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미대사가 오죽하면 지금 급히 귀국해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딱 새우등 터지기 좋은 입지에 있고 아유, 그렇죠. 그런데 온몸으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심각한 이 상황에서 안보 선거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한테 코웃음을 치면서 저 봐라 극우 이런 식의 조소를 보내는 그 방송 현장이 우리가 정말 그동안
열심히 보고 듣고 하던 뭐랄까요, 이 우파 방송사, 네. 우파 이 언론사였는데 뭐 더 이상은 우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어딘지 네. 좀 아시죠 이제? 그래서 거기 그 현장에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영화 그 Don't Look Up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네, 행성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고 네, 있고 네. 우리나라가 곧 우리나라죠. 우주에서 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고 네. 뭐 24시간 이후면은 지구가 없어진다. 그렇죠. 모두가 종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된다. 땅바닥만 보면 된다. 네, 지금 곧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땅바닥만 보면 된다. 돈 룩업 하다가 그냥 종말하고 영화 끝나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 마음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저 빼고는 돈 룩업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부터 지금 책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네, 이제 지금 우잘사 와가지고 회복 중입니다. 저희 우리끼리 사랑방으로 네 만담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 우리가 또 당을 바라보는 또 여러 관점과 또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중도 파리들이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부 총질하고 그냥 내부 주류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게 바로 소장파가 되고 갑자기 중도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펼쳐지는 게 참 이 언론이 만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당이 민주당이랑 달리 우리만의 플랫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권 언론과 이 제도권 권력에 너무도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야당이 되고 나서 휩쓸리는 그런 게 아닌가. 지금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재명이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대장동 기사 가지고 사과해라, 수상 취소해라 한마디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는 상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대통령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없었던 사건도 아니고 네. 심지어 공치모에 조작 기소 국조비까지 열었는데도 죄가 지워지지를 않아요. 김성태가 다 있는 밝혔잖아요. 죄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과하라고까지 하는데 상을 취소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부터 쭉 나오는 헤드라인은 다 장동혁 지도부 욕하는 헤드라인. 그렇죠. 힘없는 야당. 무슨 오늘 동아일보 또 뭐 장동혁 대신 김문수를 세웠다. 왜 대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당 대표가 지역 선대위 갑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김문수 장관이 어쨌거나 우리 대선 네. 후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에 대한 독립적인 지지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대신했다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또 김문수 장관님과 또 동향 사람이잖아요. 네. 또 며칠 전에 지역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관님한테 이제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김문수 장관님께서는 이 그런 구도로 어떤 선대위에 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자유우파의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까마득한 그냥 귀엽고 아장아장하는 후배들이라 그렇죠. 무엇이든 그냥 돕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 불러주는 선대위에 그래 내가 가서 이기는데 도움만 된다면 내 무엇이든 하리 이런 거지 뭐 장동혁 다음이 내가 다시 올라간다 뭐 내가 다시 대선 주자였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김문수 장관님과 장동혁 대표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절대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의 여러 이간질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께서는 또 상당히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래도 고무되어 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후보 라인업들이 확정이 되고 있고 이번에 뭐 박미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MBS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등했습니다. 맞아요. 다 일제히 올랐는데. 반등했어요. 네. 심지어 미디어토마토 뭐 우리 쪽 성향은 아니죠. 그런 네. 매체에서도 6% 이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을 했고요. 오늘 나온 조사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에서 나온 조사인데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44.6%, 네. 국민의힘이 36.2%로 원래 두 자릿수 격차였거든요. 네. 8%대 격차로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좁혀 들어간 상황이고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29%, 국민의힘이 47.5%가 나왔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나온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죠. 그런데 지금 공정에서도 부울경 민주당 35%, 국민의힘 43.7%. 네. 그러니까 상당히 리드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낙동강전선 우리가 확실하게 지킨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네네. 저는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제가 심장이 아픈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둘을 더해도 29랑 네. 47을 더해도 지금 한 70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20%대 정도는 네, 무응답이거나 그러니까 그쵸. 지지정당 없음이에요. 네, 이게 네. 다 원래 어느 쪽 표겠습니까?
우리예요. 그렇죠. 원래 한 60 몇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 무엇이냐? 아직 재보궐이 확정이 안 됐다. 네. 네, 그래서 대구의 이 환한 민심이 제가 이제 몇몇 방송에서 그런 얘기, 저도 이제 경북 영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구가 또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구에 있는 제 친구들은 책임당원이 많습니다. 네. 책당이 많은데 다 그 얘기해요. 그 이진숙 위원장님 1위였는데 컷오프 된 뒤에 네. 딱 그런 얘기해요. 내 사마 그러면 투표 못하지. 음. 못한다. 이 대구 사투리로 못하지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아하. 할 순 있는데 네. 니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려고 한다. 십토끼 무시하지 마라. 네, 맞죠. 너 아주 이제 화가 많이 난 발언인데 그게 이제 조금씩 이게 누그러지고 있는 게 이제 47.5지만 아직 한 20% 가까이는 우리가 더 채워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엄중하게 이것을 좀 받아들이고 있고 또 대구시장이 그 홍준표 전 시장님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사실상 1년 동안 대행 체제로 돌아갔었고 네. 또 대구의 GRDP도 너무나 또 지표가 안 좋고 그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이슈 또 대구의 시를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당한테 또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몇 배로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이 부울경은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예전 추세를 빨리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빨리 지금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35%다. 저는 이거 딱 두 가지 우리가 포인트, 공격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계속해서 통일교와 전재수. 네, 맞죠. 이게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공소시효, 그것도 특검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네. 마지막에 금액까지 3천만 원 미만으로 네, 딱 맞춰서 줄여가지고 예. 공소시효가 그냥 바로 지나가게끔 아주 그냥 세련되게 잘 깎아가지고 거기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소시효가 싹 지나가면서 출마한다고 선언하고 바로 다음날 제가 싹 없어지는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기적의 효과가 나타난 건데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도 전재수 하면은 까르띠에 민주당에 부르는 까르띠에 발롱블루 이렇게 우리는 좀 하나 공격 포인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 하정우 AI 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면서 AI 시대 만들겠다, 우리나라 AI 강국 만들겠다, 100조 태우겠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 100조 중에 지금 한 10조 태운 거라고 이게 얘기들을 하던데 이 AI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요. 원래 네이버에 있던 분 아닙니까, 이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에 있던 사람을 모시고 와서 수석 자리에 앉혔으면 적어도 이 AI를 미국 같은 이 나라가 AI 강대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태웠겠습니까? 네. 우리 지금 얼마 태웠죠? 꼴랑 10개월 태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수석 자리에 가가지고 또 공무원의 또 직급상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의 이 배우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적응 좀 하면 아마 한 10개월도 아니고 한 8개월? 맞아요. 1년이면 업무 파악도 못해요. 못해요. 예. 그런데 꼴랑 고고한 사람을 그냥 국회의원 자리를 채우겠다고 내려보낸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화려하게 내세웠던 AI 강국은 허상이었다. 네. 네, 허상이 아니고서야 이걸 총괄하는 사람을 그냥 배지 하나 더 추가하려고 내려보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AI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이 AI 산업을 총 설계하고 책임지는 너무나도 막중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대통령 같은 자리였어야 됩니다. 네.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요. 그럼요. 그런데 고작 그 지역구 국회의원 물론 자리가 대단한 거긴 합니다만 AI 수석 자리에 비하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깟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자리를 하겠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간다? 근데 그 내팽개치고 나가는 것도 웃깁니다. 네. 대통령이 가라면 간대요. 자유의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욕심도 없는데 가라고 하니까 간다고 하면서 AI 수석 자리를 그냥 버리고 가는 이 하정우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정말 기대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네. 우리 정부에서도 이 사람 모시고 싶어 했었거든요. 예. 아하. 예. 그랬군요. 아, 이거 다 그냥 거품이었구나. 저 아. 요즘 너무 인생 구상 느낍니다. 인재 영입을 금지해야 돼요. 아, 제 요새 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무대 만들어주는 인재 영입은 너무 좋지만 네. 이렇게 또 검증 안 된 사람들. 네. 아니 어제 하정우 수석이 또 글을 X에 올린 게 저는 좀 말투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네.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 엄중한 이 중요한 시기에 예.
글쎄요. 어떻게 보면 또 어울리는 한 쌍이긴 해요. 국민 보고 막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네, 통님이라고 예. 하는 수석 뭐 한 세트긴 한데 통장님인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언어 사용의 가벼움 어찌하면 네. 좋으리꼬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사상구 출신입니다. 뭐 북구라고 하면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제 그렇죠. 박민식 전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북구를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 선거는요. 정말 전쟁터입니다. 네. 이거 국지전이고 지상전이거든요. 공중전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이 얼마만큼 이 북구의 주민들하고 스킨십이 잘 될까? 저는 그것도 물음표입니다. 우리 통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드럼통 이러시는데 예 그래서 네 오늘 또 박민식 전 장관께서도 같은 취지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국벌인이다. 국정을 버리고 그렇지, 나왔다. 국벌인이구나. 네. 애버린, AI 예, 버린. 한동훈은 2년기 네. 대권 나가려고 지금 꼼지락거리고 있고 하정우 수석은 국정을 버리고 나왔다. 이렇게 또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럼요. 북구에 출마를 했다면 북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북구의 마음은 뭐 내 팬덤이 혹은 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해주는 해당 행위자들이 다 해줄 테니까 나는 북구에 출마를 해서 북구의 표는 받아야겠는데 이재명과 싸우겠다? 이건 또 무슨 선거구도 이거 무슨 전법이에요? 저 이거 되게 생소한데 네. 참 정말 요지경입니다. 우리 한동훈 씨 얘기는 또 추후 이어진 질문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여조가 나왔는데 네. 뭐 일관되게 20%못 넘더라고요. 뭐 이 얘기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코어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 오늘 구도라고 봤을 때는 낙동강전선 우리가 5개를 통상 얘기를 하죠. 네. 부산시장, 네. 울산시장,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지사와 대구 네, 그렇죠. 5개가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랑 이를테면은 뭐 우리 추경호 후보가 손붙잡고 김부겸과 맞선다면 전 이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니, 김부겸 그 의원 쪽이 후보 쪽이 지금 굉장히 선거 캠페인 패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데리고 오면은 네.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대구 토박인 아닙니다만 문재인 얼굴만 봐도 혈압 오르거든요. 문재인 영상 편지 전 약간 역풍 불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완전 역풍입니다. 네. 문재인 시즌 2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예. 어찌 보면 더 밉상이었던 지금 코로나 백신 문제 가지고 이제 경찰 수사 들어가는데 영등포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수사 안 한다고 해버리고 해버렸죠. 네. 지금 강남서에서는 하겠다. 그래서 네. 이제 고발인 조사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사기 장난을 네. 친다고 느껴지는 이 전직 대통령의 영상을 그렇게 대구에서 선거용으로 쓴다? 그때 김부겸 그때 총리였어요. 네. 총리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무슨 극우들이 극우들이, 맞아요. 무슨 문재인 정권 흠집내기 위해서 백신 선동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대구 지역은 정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돈 많이 주겠다? 음. 그러면은 광주 전남 통합한 것처럼 네. 뭐 20조다. 그렇죠. 그러면 얹어서 우린 30조 주든지. 인구수 비례하면 그렇죠. 대구가 네. 어떤 동네입니까? 네. 국채보상운동의 발현지입니다. 네. 국채보상운동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 되게 어릴 때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그때 나랏빚을 갚겠다고 집에 뽑아둔 금리까지 싹 다 걷어가지고 나랏빚 갚겠다고 내 사유재산 털던 분들이 대구 분들입니다. 그럼요. 이 대구의 정신을 그런 식으로 뭐 10조 준다, 뭐 5조 준다 이렇게 돈 몇 푼 가지고 그게 뭐 돈 5조, 10조가 뭐 몇 푼이냐 하시겠지만 그거 다 우리한테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무슨 어떤 사업체 뭐 수의계약 이런데 여기저기 다 뿌려지고 뭐 쿠폰 발행하고 이러면 진짜 우리의 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으로 얼마나 올까 그거 물음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돈도 들어와야 돈이지 네. 실제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네. 이 통합지원금도 문제라는 것이 대전 충남 지역의 선거 캠프 가면 그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네. 통합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렇죠. 대구한테도 장난치지 마십시오. 국제보상운동의 뭐 시작 지지가 그렇죠. 바로 대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정서도 우리 대구랑 김부겸 캠프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해당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자체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철학에 그냥 쉐쉐하는 그런 지방 정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위험해요. 그건 진짜 정말 위험한 위험해요. 겁니다. 예.
국정 철학이 있고 거기에 기조에 따라서 정책을 운영을 드라이브를 걸 때 거기에 이제 동조하면서 뭔가 이득이 되는 지자체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지자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지방 정부지만 중앙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 그리고 이거를 시정해야 된다라고 당당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필수이고요. 거기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지역민들을 알뜰살뜰 챙겨주는 실력 있는 디테일 있는 그런 지방 정부가 들어와야 그게 우리가 애초에 지자체가 생겨나게 된 지방 맞죠. 분권이 생겨나게 된 취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 정청래 대표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사람, 그렇게 지방 정부를 세우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대구가 이재명 정부의 그냥 대구 지국장 뽑는 선거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를테면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같은 네. 경우에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으로 그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구에서도 뭐 홍준표 시장이 뭐 잘못한 것들도 많겠습니다만 뭐 그건 잘한 것도 잘했어요. 있고. 그 시장 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바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네. 돼요. 이런 월요일 것- 다 일하러 그렇죠. 가지. 다 우리 네. 지자체장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제 윤석열 정권 일할 때도 일회용 컵보증금제 같은 것들 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거 중앙정부가 내려준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집행하는 거. 당장 내일부터 우리 컵보증금제 내면서 커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보완, 주도권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슨 예산을 따오려면 여당 출신 이런 것도 정말 맞지 않는 프레임이다. 아니 그러면은 야당 되면 예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펴가지고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다.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김부겸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전에 수성구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낙선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행안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구의 그 수성구가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허. 상당히 지역민들이 이제 곤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김부겸 후보가 또 지역구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이제 그 지역민들이 이거 한 단계만 좀 낮춰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죠. 아이고야. 대구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역 정치인이 네. 이거를 이인선 대구시당 위원장님이 정말 모든 팩트를 다 갖고 있어요. 예. 네네. 어허 대구시장 선거 불만하겠네요. 네, 그 김부겸 후보의 모든 것 하면서 저는 이인선 시당 위원장님하고 한번 대담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이에요. 네. 정말 팩트를 여러분에게 정말 이만큼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사람 좋아 네. 보인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대구를 네.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대구 이야기 해봤고요. 우리 부울경도 무슨 뭐 한국일보에서 반란이다 어쩐다 하면서 뭐 한동훈 무공천 그런 기사도 냈습니다만 화들짝 놀라서 새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나 그런 적 없다. 앞다투어 그런 얘기 한 적 성명을. 없다. 네, 요즘- 하루 만에 진압됐어요. 네, 진짜 그 기사 나오고 나서 박형준 시장님 정말 빛의 속도로 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셔고 아예 그냥 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뿌리셨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도 그랬고, 우리 당원들이 어떤 부분에 가장 분노하는가 그 네. 포인트를 잘 짚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울경도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찝진 않겠습니다만 결집을 빠르게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는 이 지도부와 불필요하게 각을 세우냐 안 세우냐 사실 이 변수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뭐 여조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근데 민주당이 사실 민주연구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이 여연보다 지금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더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이제 여러 선거에서 여조 가장 정확하게 맞췄던 것이 우리였는데. 민연이기도 했어요. 원래 우리였죠. 네. 원래 민연이 사실 우리 여의도 연구원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맞아요. 만들었잖아요. 아무튼 뭐 제가 민주당 시켜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민주당에서 네.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당 차원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경부울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뭐 이렇게 다 통칭하는 거겠죠. 이른바 이제 TKPK 많이 좁혀져 있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8년보다 국정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경북 빼고는 전패를 했던, 그러니까 제주 네. 무소까지 민주당이 14개 광역단체 독식을 했던 그 선거에 비해서 지지세가 그때보단 나쁘다. 그러니까 애둘러 표현했습니다만 뭐 쉽게 말해서 낙동강전선 우리가 탈환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네. 좀 보셨나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할 말이 좀 많은 상황 아닐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부만 지금 헤드라인에 막 뜨고 있는데요. 여기 공천판 보면요. 여기도 명청대전이 한창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SNS로 시작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경제 절대 못 삽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안보 문제가 특히 한미 공조의 균열이 와장창 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2018년의 국정 지지율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언론을 이제 이른바 뭐 탄압한다라는 얘기가 좀 돌 정도로 언론에 네. 대해서 좀 많이 이제 견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도움을 입고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심은 더 좋지 않을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신중 모드에 충분히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정이 되느냐? 저는 그 자정이 민주당에 지금 자정 작용을 할 힘이 있느냐에 전 솔직히 그게 물음표예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얼마 전에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그 어떤 지역이 충남 지역이었나요? 강원 지역이었나요? 그 시장 후보로 나온 네. 여자 후보가 예비 네네네네네. 후보였는데 그분이 음주운전 너무나도 발언? 음주운전 발언이 예. 너무나도 뻔뻔하게 저 음주 한 번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안 뽑았습니까? 사과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지금 저한테 사과하세요. 그거 이렇게. 가지고 왜 저한테 욕을 합니까? 대통령도 음주운전 했는데 뽑아줬잖아요. 이런 얘기. 네, 근데 저는 그분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간 걸 보고 야 그래도 설마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또 됐어요.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선거 운동할 때 또 네. 기세 싸움이잖아요. 새 그렇죠. 싸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거 캠프분들 쫙 파란 옷 입고 쫙 기세등등하게 다니면서 이제 패거리로 쫙 다니면서 어쩌라고 당원들이 선택한 민주당 후보 나야. 네. 한 번밖에 안 했어. 대통령도 2번인데 한 번 가지고 뭐라 그래? 그래서 나 안 뽑을 거야.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윽박 지르면서 적반하장. 예. 예. 그래서 자정 작용이 지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안산시장 후보인데 네. 그러면 안산시장 이런 분들이 되면은 안산시는 뭐 음주운전 한 번까지는 뭐 옐로 카드 주고 벌금도 안 물고 뭐 전과도 안 생기고 뭐 그런 걸까요? 맞아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논리가. 안산이 지금 환장의 콤비죠. 환장의 콤비. 김남국. 플러스 예. 네, 그 시장 코인 남국. 여성분 후보. 예. 예. 네. 그래서 그 두 분이서 환장의 콤비입니다. 그래서 네. 한 분은 이제 코인에다가 뭐 현지 누나 뭐 그쵸. 네, 청탁 그랬잖아요. 논란.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훈식이형 그리고 또 이제 음주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렇다고 나 안 뽑을 거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까지 네. 두 분이 같이 다니면은 환장의 콤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야당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선거. 아주 우리만 그런 생각이 뭉치면 들어요. 돼요. 제발. 네. 진짜 이게 지표로 나오잖아요. 제발 싸우지 마라. 이 싸우지 마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발 지도부 그만 흔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도부도 맞아요. 저렇게 흔들고 해당 행위하는 사람들 좀 제대로 쳐내야지.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보면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우리끼리 싸우면은 이길 선거도 진다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낙동강전선에 있는 우리 후보들이 지금 정말 처신 잘하고 있어서 선방하고 있고 다른 지역 후보들도 배웠는데 어제 김영환 지사도 네. 지금 후보가 되셨잖아요. 네.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장도혁 대표 흔들지 마라. 네. 지도부들은 이기는 선거 못 봤다. 네, 우여곡절 끝에 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제 화답을 하는 그런 네.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김영환 지사에게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한 마음도 예. 좀 있을 수 있다 대표로서.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최종 네. 후보가 됐고 또 현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력도 있고 한데 네. 뭐 이제 컷오프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우리 진짜 본 선거를 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 좀 많이 썼고 네. 서로의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참 어르신이다 좀 그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서운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도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해서 우리 1차 공관이 뭐 이제 지나간 공관이 제가 굳이 논평하기 싫은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사실
공관위의 선택이 틀렸다는 거를 당원들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후보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더 깊게 고민하고 당의 체질을 좀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네. 작가 이제 민주당도 부글부글할 것 같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왜 그러냐면 입만 열면 지금 리스크예요. 폭탄이죠. 무슨 뭐 예전에 뭐 긴급 재정명령 타령했다가 또 한번 두들겨 맞고 네. 환율 1,500원 갔을 때 최근에 무슨 장특공제. 장특공제 여당이 안 한다는데 네. 자꾸 기싸움하면서 그래 내가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실거주 안 한 사람들만 장특공제 배제하겠다는 거다 계속 기싸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정동영 장관 그 안보 관련된 발언들 무리하게 옹호하다가 한미 관계가 지금 정말 위태로워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어지러워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국방력 5위 대국인데 군사력 5위인데 우리가 왜 굳이 외국군 표현도 참 기괴합니다. 외국군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이것은 한미 동맹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우방국에 대해서 그냥 외국이라고 표현한 거고, 근데 한편으로 또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북한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부릅시다. 이러고 있어요. 북한은 조선이고 미국은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부발 악재들이 사실 여러 어떤 지형을 흔들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사실 낙동강연선 탈환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하게 되면 이재명 책임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총평해 주시죠. 네, 우선 저는 이 정동영 장관을 경질하라는 우리 이 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뭐 청년 시절에 그분의 청년 시절에 정동영 장관의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유명한 네. 이제 앵커 출신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분의 그 팬클럽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주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워낙 뭐 돈독하니 네.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경질을 못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질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준 장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경질하는 것이 사실은 맞거든요. 과거의 네. 사례들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하는 걸까를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지향하는 그 국가관이 통일관이 네. 같기 때문에 경질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아하. 결국에는 같다. 생각이 같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이냐. 진짜 큰일 났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문제면 자르면 그만인데 네, 대통령이 같은 문제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임기 보장되면 정말 4년 내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미국하고 척을 지고 한조 관계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겠죠. 한조 관계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 남북한 하나 영토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괴뢰 정부입니다. 그렇죠. 네, 괴뢰 그래서 정부죠. 우리는 네. 이제 평화 통일을 해야 괴뢰 되는 집단이죠. 네, 정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예. 집단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통일관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역사적인 우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가관이 아니에요. 조선 북조선이에요. 거기는 네. 하나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제 제 또래만 해도 이런 교육을 잘 못 받고 큰 세대가 많아요. 네. 그 아래로도. 그래서 관심 있지 않으면은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나라로 인정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거 상당히 큰일 날 아이고, 발언입니다. 진짜 우리가 통일을 왜 합니까? 북한이 정식적인 국가나 정부로 보지 않고 북한은 우리나라의 부속 도서에 있는 한반도의 일부인 건데 괴뢰 정부가 지금 괴뢰 집단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통일의 기초적인 전략이잖아요. 맞아요.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네랑 우리랑 각자 다른 국가야. 근데 우리는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통일 같은 건 필요 없어. 이게 지금 북한의 주장인데 그럼 통일부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 필요 없다는 북한의 말에 지금 동조를 하는 건데 그럼 자기 부정 아닙니까?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부처를 없애야 된다. 네, 네.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강론으로 하나씩 더 짚어볼게요. 일단 정동영 장관 얘기도 먼저 해봤는데 지금 그 안보부터 얘기할게요. 안보 경제 외교 순으로 그 안보에서 또 이재명의 이런 전작권 한수 발언들도 계속 난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군사력 5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지금 일본 당장 자위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없죠. 우리 우방국들은 지금 자위대가 없는데 오히려 미국의 무살 아래 있죠. 러시아가 지금 국방 2위죠. 2위죠. 중국이 중국. 3위죠. 네. 북한은 지금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이 있죠. 우리나라 5위예요. 우리가 북중러 이재명이 한편으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우리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쉽게 말해 공산주의 국가들이자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셋 네. 다. 아니 독재 국가들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다 주변부에 있는데 군사력 5위니까 우리는 외국군이 필요 없다? 이거 좀 심각한 인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이 없습니다. 그 군사력 5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핵을 뺀 네.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죠. 뭐 백병선할 것도 미사일이나 아니고. 뭐 전투기나 네. 전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5위라고 하는 거지. 네. 실제로 뭐 얼마만큼을 비축해 놓고 있느냐,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이제 5위라고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일단 핵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6.25도요. 전쟁도 북한이 혼자 들어왔습니까? 네. 중공한테 그럼요. 받은 거잖아요. 그럼요. 병력 다. 네. 이내 같이 전술로. 들어오면 우리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못 막아냅니다. 미국 없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우리의 그 아팠던 역사를 전혀 잊어버린 채 그냥 외국군이라고 폄하하는 그 언어 사용에 너무나도 불편함을 넘어서 미국한테 미안함까지 느끼는데요. 네. 어느 나라에서 그 젊은이들을 수만 명을 피 흘리고 포탄 예. 맞아 죽게 하면서까지 이 작은 나라 지켜주러 옵니까? 그러니까요. 그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말 못 살았습니다. 네. 미국이 원조해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미국한테 그래도 신의는 다 해야 된다. 존중을 해야죠.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존중을 하지 않는 외국군이라고 치부하는 이 발언 상당한 외교적인 동맹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함한 당시 국제군들이 얼마나 한반도의 어떤 이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웠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이게 맞아요. 사실 미국의 기초적인 어떤 자유에 대한 관념이고 우리나라가 가져야 될 관념인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한미군들 지금 미국에서 그 정말 젊은이들이 다 자기 인생의 일부를 똑 떼어서 할애해서 타지에서 지금 주한미군 상주하고 있는 훈련하고 것이고 있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전쟁 못 일으키는 거잖아요.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주한미군의 영토는 미국에 속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영토 건드리는 순간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기 때문에 전쟁 못 일으키는 거거든요. 네. 전쟁 나면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낙동강까지 또 다 뺏긴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수백만 우리 국민들이 피 흘리고 그 과정 거쳐서 이기면 그게 이기는 겁니까? 애초에 네. 억지력 그다음에 쳐들어오지 아예 못하게끔 네. 우리가 막고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코스피 뭐 6,700 들었네 곧 7,000비 가겠네 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전작권 환수하고 철수하면은 뭐 코스피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아유, 정말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긴장 관계, 네. 전쟁 국가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는 분단 거예요. 그럼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거. 한반도의 불안이 커지면 이게 다 경제 리스크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시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해서 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되게 순진한 생각이에요. 무지한 발언입니다. 나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미군은 본인들이 통제를 하고 전시 전작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군입니다. 그것도 전쟁 경험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군의 이 네. 장군한테 이 사령관한테 지휘를 받으면서 미군이 여기 주둔을 하겠습니까? 역기사지로 우리가 미국이라면 한국군, 그러니까 지금 정보자산 같은 것들 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전시작전 자체를 사실 수십 년 동안 해보지 않은 그 군대에 우리나라 자국군, 미국군의 목숨을 맡기겠어요? 맡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국의 많은 이 병력을 그렇게 내몰면서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우리의 통제권, 전차권에 네. 따라간다. 그건 진짜 있을 수가 네.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분리해서 말하는 그런 주변의 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공부 좀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우파가 우리 국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예. 최근에 그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어허, 된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일 처음에 했던 발언이 전시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 네,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기간부터 걸어버립니까? 국정과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예. 기한을 걸어버리게 되면은 전시 정작권을 주기 위해서 그 전에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이제 전시 전작권을 줄 수 있는 것을 그건 모르겠고 무조건 내 임기 내에 성과로만 하겠다. 네. 이게 바로 정치적인 편의주의. 예. 근데 이것이 조건을 앞서버린다? 그럼 한반도 너무나도 지금 군사적으로 위험해진다라는 경고를 미군이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해주고 있는 미 의회에서 해주고 네.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안보도 지금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짚어봤고 더더군다나 지금 설상가상 외교적으로도 지금 정동영 장관 발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제공받던 이런 북한 관련 정말 민감 자료들, 그러니까 보안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실
희원 쌤도 그 교육부에서 일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 제도권의 업무가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아마 저 내용에 그 해당 발언에 대한 그런 문서의 내용들은 아마 정동현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페이퍼에 대외비 다 붙어 있어요. 대외비라고. 빨간 도장 찍혀 예. 있었을 겁니다. 대외비라고. 네. 그거를 그냥 이야기한다는 거 오히려 저는 야 이거 이 발언을 북한이 듣고 나면 바로 구성 지역에 네. 철통 보안을 하겠구나 혹은 이동을 시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다. 미국이 옮겨서. 알고 있으니 옮겨라, 피해라.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지령처럼도 느껴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고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외교와 안보는 따로 간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이고. 외교랑 안보는 같이 가는 거고 안보랑 경제도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네, 그 아유. 외교 때 외교와 안보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네. 이 외교에 마찰이 생겨서 이게 경제 제재로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쿠팡 조금 잠잠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계속 쿠킹, 빌드업 중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온풀법까지 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세게 강타할 일만 남았어요. 저는 이게 5월 위기설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5월에 위기가 정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친중인 정부들 그 1대1로에 참여를 하거나 이 중국 정부에 석유를 싸게 주는 중국의 네. 제조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던 것은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그런 나라들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로부터 석유를 아주 싸게 들여왔기 때문에 원가를 아주 어마무시하게 절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걸로 우리가 뭐 알리테무 같은데 뭐 어떤 학용품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뭐 KC 인증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 한 10,000원 한다. 그러면 중국산으로 사게 되면 뭐 800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다 석유가 값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그 원유주를 갖다가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베네수엘라와 이란만 견제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국한테 견제구를 날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중간에 껴있는데 동맹국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한국이 계속해서 친중을 하고 반미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쩌면 중국한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중국 견제 카드로 우리를 그냥 써버릴 수도 있는 어허. 우리는 사실 외교적으로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오히려 더 리스크를 부추기는 행위 이거 절대 막아야 되는데 좀 그럴 위기가 저는 네. 솔직히 좀 걱정스럽지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경제도 살짝만 짚어볼게요. 오늘 좀 디테일하긴 하지만 이거 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국내 지금 경제 상황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 뭐 극적으로 지금 뭐 타결이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 비조합원 노동자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는 등의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 여파로 삼성 지금 노조도 전부 다 파업을 하고 수십조 원을 지금 사측으로부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또 공정소득이니 뭐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에 하나 더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시급을 올리세요 그냥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용 줄이지 않습니까? 고용 줄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장특공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 민심이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집 팔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래 물량이 씨가 말랐는데 맞아요. 장특공제, 그러니까 장기 거주한 사람들 공제까지 해주니만이 하면은 누가 집 팔고 나가겠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평론해 주시죠. 네, 우선 이 장특공제는 정말 잘못 건드렸습니다.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유화하는 것에다가 덧붙여서 실거주 아니면은 보유를 오래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제 혜택 원래 주던 거를 그냥 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와 같다. 예. 이렇게 이제 혜택을 줄여버리면요.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 보유를 했다. 이거 언제든 다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네. 내 가족이 다시 들어가 살 집 아닙니까? 그럼요. 네, 여러 가지 주거의 형태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발상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이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노란봉투법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어허. 대기업들 돌아가면서 다 피해를 입을 겁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저렇게 하루 파업을 하는데 예상되는 피해액이 1조 정도로 추정이 야, 되고 있고 예. 약속한 그 기간, 예정을 한 그 기간 동안 다 파업을 하게 되면 30조 정도의 손실이 아이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반도체 생산 공정이 스탑을 했다가 다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걸 다시 가동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제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아, 상상을 천문학적이다. 네, 예. 노조에서 요구하는 그 40억 정도가 되는 그 성과급을 달라라고 하는 그 양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파업을 하는 건데요. 아하. 많은 분들은 또 이제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노란봉투법이랑 그게 이 파업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이고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자, 노란봉투법 때문에 교섭의 대상이 바로 원청이 그냥 바로 직속으로 맞아요.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섭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전혀 원청이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즉 네. 마구 때려 부셔도 이거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스탑시켜가지고 삼성전자한테 막대한 손해를 입혀도 노조 측에서 그것을 나중에 법원에다가 뭐 판결을 받고 하더라도 피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피해 배상을 못 받게 돼요. 못 받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네.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마음껏 파업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아, 정말 지금 이런 국가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선거 주면은 이재명 탓할 확률 커 보여요. 진짜 네. 이재명의 이런 임 리스크 때문에 부동산 어떤 서울의 영린을 건드리고 또 우파 진영들을 결집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진 거다. 이거 그러면서 사실 지금 8월부터 바로 당권 경쟁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네. 그럼 8월 전당대회에서 구친노라고 분류되는 이른바 이제 김어준 계파류의 어떤 친문계 세력들이 이재명 몰아내고 당권 잡으면 진짜 레임덕 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종 승자는 김어준 씨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정권 교체 이 과정 중에서 최대 수혜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입니다. 그렇죠. 455억 벌었더라고요. 네네. 오, 그럼 네. 이번 전당대회쯤 되면요, 아마 뭐 5일장 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동영계 또 유튜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쪽에 출연하는 패널들 다 빠지고 있다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좌파들이 무섭습니다. 벌써부터 줄을 서는군요. 네, 무서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린가요? 저쪽은 줄을 우리 너무 안 서. 그죠? 우리 플랫폼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줄설 플랫폼이 없다. 네. 너무 슬프네요. 아유, 우리도 아무튼 보고 배울 건 또 배워야 됩니다. 네, 이런 그리고 일사불란한 한 거는. 그럼요. 우리는 네. 우잘사에 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우자사 플랫폼 아예 안 그래도 저희가 채널 새로 파가지고 한 3,400명 이렇게 보셨다가 오늘 지금 우리 효은쌤 덕분에 최대 시청자 기록하고 1,300명대 지금 보고 계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짧게만 좀 해보죠. 사실 뭐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고 화두 자체가 왜 되는지 화가 나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한동훈 씨 국갑 출마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당 공천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고 지금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후보들이 지금 울분을 쏟고 있잖아요. 네. 다 기자회견하면서. 근데 지금 그런 것 아랑곳 않고 북갑으로 무슨 호캉스를 가신 건지 바캉스를 가신 건지 뭐 이렇게 SNS 사진이나 올리면서 한동훈 위에서 무공천 해야 된다. 사실상 한동훈이 국민의 후보다. 뭐 이런 궤변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잊을만 하니까 이제 또 당원 게시판 꺼내야 되나?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좀 들고 수사 왜 안 있는데. 하는 거예요, 대체? 그게 이제 그 압수수색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선거 끝날 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경찰 탓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뭐 빨리 우리도 이게 뭐 썼건 안 썼건의 그 진위 여부라도 빨리 좀 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지금까지의 100% 썼죠. 가처분 걸지 않은 걸로 그냥 네, 게임은 100% 끝이지만,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뭐 뿌꾸뿌꾸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삐끼삐끼도 아니고 뿌꾸뿌꾸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니 선거가 이렇게 지금 가벼울 일인가? 네.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화가 나요. 네, 그냥 그러니까, 빵 좀 네. 뜯어먹고 그냥 주변에 가서 당근하고 이런 정치인의 행보 이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빵 뜯어먹고 라방하면서 나의 상대자는 이재명이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 북구 주민들은 뭡니까? 나 이재명이랑 싸우러 중앙으로 갈 거야. 뭐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야, 참 뭐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요. 북구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자당 사람들을 좀 비난하거나
서로 으르렁대지 않자, 비난하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당에서 여러 스피커들한테 또 공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금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당 대표님께서도 어떤 징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근데 최근에 그 배현진 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윤리위에 또 뭐 제소가 들어갔다. 됐어요. 근데 네. 이거는요 지금 우리 자유우파 시민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한다? 그렇게 지금 기사를 내고 있던데요. 우리가 뭐 이거를 종용하거나 뭐 시킨 게 없고요. 그냥 다 이제 이거 너무 아니지 않느냐라는 전국에 이제 수많은 특히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네. 그렇게 있던 진정서 같은 것들을 넣고 계시는 그런 팩트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떻게 서울시당 위원장이 주말에 부산 갔다 와가지고 부산 택시의 민심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냥 개별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에요. 공천 총괄. 네. 공관위원장이 지금 심지어 서울시당에. 맞습니다. 심지어 제가 계속 이인성 의원님 말씀드리게 되는데 주말에 너무 바쁘세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주말에 지역 다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들 다 네. 이제 지자체니까 얼마나 자릿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다 일일이 아유, 챙기고 주말이 제일 바쁩니다. 그럼요. 주말이 제일 바쁜데 부산을 갑니다. 부산 택시 민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공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당의 아주 그런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이 시당 위원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지금 후보인 오세훈 시장 후보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좀 경각심 가져야 되는 것이 이거 제가 뭐 음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천 파장이 너무 커요. 서울시당에서. 이거 중앙당이 한 거 아닙니다. 벌써 개혁신당으로 몇 분들 좀 이동을 하셨어요. 탈당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맨날 기자회견하고 탈당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후보들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 도생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도 100% 영향 미쳐요. 완전 100%. 미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서울시당 공천 파동 때문에 오세훈 시장 궁지에 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부산 내려갈 때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방선거는 조직 싸움입니다. 우리 그럼요. 편이 얼마나 많이 이제 투표장으로 나오냐의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매일 어떤 그런 행사나 아니면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역을 발로 누비면서 지역민들한테 소통을 하던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네. 분들이 갑자기 이제 작별 인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다음번에는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게 그러고 컷오프 당했다. 네, 그리고 예. 전혀 본 적 없는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심지어 다른 시도에 살던 분이 갑자기 올라와서 가본 후보다 이러고 네. 다닙니다. 구청장 후보다 하고 다닙니다. 예. 그러면은 애착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요. 내가 저 사람을 언제 봤다고 내 친근한 그 사람은 어디 갔고 이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느냐 네. 그런 억한 심정이 드는 분들이 전국에 뭐 서울에 네. 많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한 그 감정까지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녹아들 수 있다.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씨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절대 못 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여론조사 꽃이긴 합니다만 추세만 좀 보자고요. 자, 북갑 3자 구도에서 하정우 전 수석, 이제 전 수석이죠. 44%, 박민식 전 장관 24.5%, 한동훈 씨가 22.9%로 한동훈 씨 꼴찌했는데요.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박민식 장관이 56% 이상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동훈 씨가 30%대 초반 정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동훈 씨는 제가 쭉 추세를 보니까 이거 20의 벽을 못 넘을 것 같아요. 다자로 하건 양자로 하건 출마 찬반으로 하건 다 20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동훈 씨 혼자 입후보해서 찬반 투표해도 20 못 넘을 것 같거든요. 이거 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민주당 도움하러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최대한 빨리 여론을 붐업을 해서 네. 단일화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시간은 국민의힘의 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20%라고 하는 것은 예전 우리 전당대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냥 그 팬덤이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버스 대전 하듯이 사실 여론조사가 지역 속일 수도 있거든요. 부산 산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팬덤 영혼까지 끌어모은 지표가 저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 열기도 전부터 꼴찌다. 이 말은 장해찬 부원장 사례 생각해봤을 때 투표장 가면은 1번, 2번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무소속 10몇 번 한동훈 씨가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까? 네, 그 부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무소속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철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무소속이니까. 네, 진짜 여조는 예.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시작하면서 네. 여조 전화 딱 오잖아요. 그러면 1번
더불어민주당 누구, 그렇죠. 2번 국민의힘 누구, 3번 무소속 누구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여조가 진짜 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들이 결집하면서 장동혁 지도부 중심으로 해서 선거 대열을 갖추고 있다. 좀 전방위적인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대변인님과 1시간 넘게 지금 쭉 대담 이어가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양질의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당 내에 여러 이 의원님들이나 지도부 사이에 어떤 균열이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뽑는 기사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심은요, 결국에는 이겨야 된다. 선거 이겨야 된다. 그리고 자강론입니다. 당내 자강론. 이제는 제발 검증되지 않은 뭔가 핫하다는 사람 데리고 와서 장사하지 말자. 그냥 우리의 이 저력으로 지방선거 잘 지금 지도부 중심으로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잘 갖고 이번 선거를 정말 이것은 체제 전쟁이다, 그러니까 안보 선거다라는 생각까지 같이 좀 이 글로벌적인 관점까지 같이 좀 가시면서 냉철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변 분들에게 이 전시 정자권이라든지 또 이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추진하는 여러 그런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 분들에게도 최대한 팩트를 많이 좀 전달을 하시면서 투표 꼭 하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전도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효은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 우잘사 TV 많은 분들께서 또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